혼자 집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을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19에 전화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 순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심장마비 환자의 70%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지고 그중 90%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해도 평균 도착 시간이 8분인데 심장이 멈춘 후 4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시작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심장마비의 50%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오늘 새벽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82세 현직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40년 넘게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어요. 그런데 3년 전 저 자신이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부인은 며느리 출산을 도우러 멀리 가 있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죠. 갑자기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숨이 막히고 왼쪽 팔이 저려오면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의사로서 즉시 알았죠. 이건 심근경색이다. 하지만 119에 신고해도 도착까지 최소 10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응급의학과에서 배웠던 특별한 자가 심폐소생술이었어요. 동양의학의 경락 이론을 접목한 방법이었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10초 만에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숨도 좀 쉬워졌어요. 그 덕분에 119에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병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어요. 심근경색이 분명한데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은 바로 그 10초의 기적입니다. 단 3가지 동작만 알고 계시면 혼자 있을 때도 심장마비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시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119에 신고하세요, 병원에 가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혼자서도 심장마비 위기를 넘기셨거든요. 제 환자분들과 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구조법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박철로 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철로 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작년 2월 어느 날 새벽 4시 박철로 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부인은 시골 친정에 가 계셨고 박철로 님은 혼자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박철로 님은 그때 알았다고 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아닐까? 그런데 부인은 멀리 계시고 자식들도 각자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완전히 혼자였어요. 119에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찾으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대요. 숨도 점점 가빠지고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동안 박철로님은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철로 님의 심장 혈관 중 하나가 90% 이상 막혀 있었대요.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었던 건 다른 혈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스트레스와 추운 날씨가 겹치면서 갑자기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박철로 님은 그 순간 정말 절망했다고 해요.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숨은 더 가빠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119에 신고해도 인천 외곽이라 도착까지 15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대요. 더 무서웠던 건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는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말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쓰러져서 죽게 되나,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슬펐대요. 그때 박철로 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2달 전 제 병원에 고혈압 약을 타러 오셨을 때 제가 알려드렸던 응급처치법이었어요. 그때 저는 박철로 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만약 혼자 계실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막히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셨다는데 그 순간 정말 절실하게 그 방법이 생각났다고 해요. 박철로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하고, 2번째 동작을 하고, 3번째 동작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초쯤 지났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숨도 조금 쉬워졌고 흐려졌던 시야도 점점 맑아졌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119에 신고할 수 있을 만큼은 괜찮아지셨어요. 박철로님은 즉시 119에 신고하셨고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하셨대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심근경색이 분명한데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박철로님은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퇴원하실 때 박철로 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알려주신 방법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철로 님처럼 운 좋게 살아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상식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심장마비가 오면 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면 일단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누우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 있을 때 누우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 중 누워서 쉬다가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가 40%나 된다고 해요. 앉아있거나 반쯤 기댄 자세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프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의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번째 잘못된 상식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심장마비가 오면 물을 한 컵 빨리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장마비로 호흡 곤란이 올 때 물을 마시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8세 이영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물을 마시려다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 직전까지 갔었어요.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부인이 깨어나서 등을 두드려 주셔서 살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
호흡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아스피린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출혈성 뇌졸중이 왔을 때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뇌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문제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증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팔저림 이런 증상들은 심장마비에서도 나타나고 뇌졸중에서도 나타나요. 일반인이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인 줄 모르고 아스피린을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전문의 상담 없이 함부로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119 구급대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더 위험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오히려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물론 격렬하게 움직이면 안 되지만 적절한 자극은 심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적절한 신체 자극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여기서 적절한 자극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퍼지게 됐을까요? 일부는 오래된 의학 지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이고, 일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은근슬쩍 퍼뜨린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먹어야 한다. 특정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진짜 응급처치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약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몸만 있으면 되니까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곤란한 거죠. 사람들이 응급약을 안 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짜 유용한 정보는 묻히고 돈 되는 정보만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세 가지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돼요. 이때 생기는 기계적 자극이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자극해서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펌프예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거나 끊어지죠. 강력한 기침은 심장에 물리적 충격을 줘서 전기 신호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4세 최순덕 님이 이 방법으로 목숨을 구하셨어요.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대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최순덕님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강력한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침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최순덕 님이 나중에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침을 했더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강력한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의 8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요.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써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욱하는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침하세요. 이걸 2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보통 1분 정도 지속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 생명구조법은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리셋되면서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같은 원리예요.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격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9세 김만호님이 이 방법으로 목숨을 구하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김만호님이 기억해낸 것이 제가 알려드린 가슴 두드리기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렸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힘이 생기더라고 하셨어요. 김만호님은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슴 두드리기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해요.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가슴뼈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곳이 목표 지점이에요.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 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강하게 두드리세요. 망치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치는 거예요.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하세요. 이걸 1초에 한 번씩 5, 6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5, 6번 두드리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기침법과 번갈아 가면서 시도해 보세요. 가슴 두드리기 5번, 기침 5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생명구조법은 합곡혈 강화법입니다. 손등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예요.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합곡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자님이 이 방법을 경험하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박영자님은 제가 미리 알려드린 합곡혈 자극법을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등을 누르니까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숨도 쉬어지고 정신도 맑아졌대요. 박영자님은 이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후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을 보세요.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검지 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눌러야 해요.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초간 강하게 누른 다음 3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가슴 답답함, 부정맥, 고혈압 등에도 도움이 돼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강화법.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혼자 있을 때도 심장마비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철로 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박철로 님은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막혔던 혈관에 그물망을 넣어서 혈액이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술이죠. 의료진들이 정말 놀란 건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보통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심장 근육의 2030%가 손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철로 님은 5% 정도만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심장 손상이 적을 수 있냐고. 박철로 님이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했다고 설명하니까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 방법들이 실제로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요. 박철로 님은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보통 심근경색 환자는 23주 입원하는데 정말 빨리 회복하신 거죠.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박철로 님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중 한 분이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 방법을 써서 목숨을 구하셨대요. 73세 정미숙 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새벽에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박철로 님한테 들었던 방법을 써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티셨다고 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최순덕 님도 지금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계세요. 김만호 님도 손주들 돌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박영자 님은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10초의 응급처치로 모두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나씩 해나가세요. 첫째, 깊게 숨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기. 둘째, 가슴 정중앙 5번 두드리기. 셋째, 합곡혈 강하게 누르기.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평소에 미리 연습해 두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합곡혈 위치도 정확히 찾아보시고 가슴 두드리는 연습도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강력한 기침법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 전기 자극을 주세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목이 터질 듯 강하게 기침하는 거예요. 2초에 한 번씩 1분간 반복하세요. 둘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로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주먹으로 가슴뼈 정중앙을 망치질하듯 강하게 5, 6번 두드리는 거예요. 셋째, 합곡혈 강화법으로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하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강하게 5초씩 누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째, 함부로 눕지 마세요. 앉아있거나 반쯤 기댄 자세가 안전합니다. 둘째, 물을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어요. 셋째, 의사 상담 없이 아스피린을 먹지 마세요. 뇌출혈일 경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응급처치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평소 심장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하세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도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 왼쪽 팔저림, 턱 통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응급약을 집에 비치해 두시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미리 알려두세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부탁하세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강화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익혀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 관리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